안녕하십니까? 우리 내면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인생에는 때로 정말이지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나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처럼 강인한 영혼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코치나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도 주저앉게 하는 것도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노력한 끝에 마침내 당신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말입니다.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차려진 화려한 만찬,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자리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나야 합니다.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방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훈련의 흔적을 온몸에 지닌 채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 행사를 존중하기에 당신의 땀이 멋진 의자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건을 깔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비범하게 존재하는 것. 당신의 일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마쳤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인함의 본질입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약 320km 지점을 달리고 있을 때 끔찍한 몸살과 함께 폐부종 증세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지금 코스를 이탈해서 병원으로 가면 다시는 레이스로 돌아와 완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는 결국 코스를 이탈했고 침대에 누워 죽은 듯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아니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그것은 그의 잠재의식이 외치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그는 이미 공식적으로는 실격, DNF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레이스를 완주한다고 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나 메달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은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내년에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1년 내내 이스라린 패배감을 곱씹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거리를 완주할 것인가? 그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64km. 나를 내려줬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지긋지긋한 레이스를 끝내고 말겠어.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는 돌아갔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인간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곳으로 가려고만 한다면, 기꺼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나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루가 끝날 무렵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보통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이며 진정한 포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기를 선택합니다. 두 걸음을 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한 걸음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나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저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하고 벅찬 과제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예를 들어 턱걸이 세계 기록이 4020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펜과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분에 5개의 턱걸이를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휴식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는 이 거대한 숫자를 잘게 나누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싸움에 임할 때는 공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적이 저 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은 그 어떤 것의 영혼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영혼을 빼앗는다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든 그 영혼을 부수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끈질기게 계속 공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자비함 앞에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레이스에서 그는 112km 지점에서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거리는 약 48km.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쿠키 단지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쿠키 단지란 우리가 과거에 이겨냈던 수많은 성공과 극복의 기억들을 담아두는 저장고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조차도 힘든 시기가 닥치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잠깐만, 너는 이것도 이겨냈고 저것도 통과했잖아. 너는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해냈어. 그는 이건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결코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양분과 수분이 필요했고 어지럼증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남은 48km에 대한 공포에 빠지는 대신 눈앞의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발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의 인생에서 겪어본 그 어떤 훈련의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절뚝이며 트랙을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30km 지점에서 그의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과 몸, 영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이 장난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하려던 나약한 그는 이미 죽어서 묻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트랙 위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환호하는 군중도 결승선의 트로피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어두운 기억들을 끄집어내 빛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더 깊고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32km를 달렸고, 총 162km를 18시간 56분 만에 완주했습니다. 그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맨 땅에서부터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고긴스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괴롭힘당하고 학대받았던 아이.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해도 힘든 순간이 닥치면 진짜 데이비드 고긴스가 튀어나와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자신, 고긴스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실험실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점이며 훈련된 겸손함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는 땅에 구멍을 파고 있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새벽에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더 나아졌습니다. 배고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굶주림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는 언제나 문제의 표면만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면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는 그것을 다룰 어떠한 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 그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무엇이 너를 포기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약한 인간으로 만드는가? 무엇이 너를 두렵게 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으로 세상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 속에 반복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검을 단련하듯이 말입니다. 불 속에 넣고 두드리고 또 넣고 두드리기를 반복하면 마침내 훌륭한 검이 만들어집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놈인지 알아내야 해.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검을 불 속에 집어넣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뇌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그것을 평온한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섭씨 22도의 쾌적한 환경에서는 아무것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냉동고에 집어넣고 뼛속까지 얼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것을 해부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문 좀 열어줘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은 아니, 5초만 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뇌를 해부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지옥주 훈련은 총 130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 130시간은 수많은 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순간을 이기더라도 단 1초를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파도가 머리를 덮칠 때마다 당신의 유일한 생각은 이 물 밖으로 나가야 할 뿐입니다. 아직 130시간 중 고작 첫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말입니다. 훈련 초반은 마치 축제 같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모두가 흥분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모든 소음은 꺼지고 칠흑 같은 고요함 속에서 파도 고문이라 불리는 훈련을 위해 태평양의 차가운 바닷물로 걸어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전우가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도가 당신의 몸을 덮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현재의 2시간째에서 곧바로 130시간 후로 날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5일을 이 물속에서 버티지? 당신의 뇌는 투쟁도피 반응을 일으키며 소리칩니다. 탈출해야 해. 바로 이 순간 1초의 결단이 내려집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오고 싶었는지 모든 이유를 잊게 됩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도 가슴에 달게 될 황금빛 삼지창도 아무 상관 없어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따뜻한 집, 따뜻한 음식, 연인의 품뿐입니다. 모든 안락함의 유혹이 그단 1초 안에 밀려 들어오고 바로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고통 속에서 이성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고통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차가운 물 속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는 해변으로 나옵니다. 따뜻한 파카를 입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교관들 곁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정신적으로 따뜻해진 그는 비로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 고긴스. 선택지를 생각해봐. 만약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넌 어디로 가게 될까? 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거지? 이 물에서 나가는 순간 몸은 따뜻해지겠지. 하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떨까? 그는 자신의 뇌를 진정시킵니다. 본능은 그저 배를 울리고 헬멧을 내려놓고 따뜻한 곳으로 가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그 1초를 장악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곳에 있고 싶다. 앞으로 130시간 동안 이런 1초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 순간들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내가 이 1초의 결단에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나는 결코 내가 원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1초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통제권을 빼앗겼을 때, 아니, 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포기하라는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그 1초를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게